에이, 너였냐? 네가 나하고 내가 졸고 있을 때 뽀뽀하고 간 놈이 너냐? 응. 아, 죽을 것 같네. 자, 너 코감기야? 아, 난 코감기야. 지금 막 자려고 하는데 코가 막 콧물이 막 질질 흘러. 너였구나. 네가 나한테 뽀뽀했구나. 자, 페이지 9페이지 14번부터 문제풀이 시작할게요. 시공간이라고 돼 있어. 그치? 이 시공간의 크기를 우리가 규모라고 하는 거죠. 이때 시간 측정, 거리 측정, 그치? 거시냐 미시냐에 따라서 우리 적절한 방법 써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맨 먼저 기억이라고 돼 있어. 천체 현상 같은 경우니까 태양 위치, 달의 모양 이거 뭡니까? 거시입니다. 클 거자. 자, 그다음 현대에는 뭐를 이용하여 정밀 시간이다라고 해서 세슘 원자시계, 그치? 이거 진동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측정하라는 거죠. 요건 뭐에 해당돼? 미시 이런 것들. 자, 그다음 기억 니은은 자연상의 규모에 관계없이 아니 규모에 맞춰서 시간 측정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요.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돌아요. 길겠니 짧겠니? 굉장히 짧겠죠. 그치? 그래서 그럴 때는 뭐 아토초 뭐 이런 거 많이 씁니다. A라고 씁니다. 10의 마이너스 18제곱이에요. 그치? 상상이 안 되는 숫자죠. 맞니? 그런 단위 쓴다. 알맞게 쓴다라는 얘기죠. 정답 그래서 기억니 3번이죠. 그 다음 15번 볼게요. 방금 전에 얘기 나왔던 아토초 얘기가 잠깐 나왔네요. 자, 일단 지금은요. 크기 얘기하는 거네. 길이. 자, 가에서 원자의 크기는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이거는 거시고요. 원자 크기 같은 건 미시지. 그치? 전자 현미경. 그래서 보통 이런 거는 우리가 뭐라고 써요? 나노미터 뭐 이런 거 쓰잖아. 나노가 뭐라고 했어? 지난번에 한번 알려줬지. 나노 뭐야? 10의 마이너스 9제곱. 10의 마이너스 6제곱은 뭐예요?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3제곱. 밀리. 그치? 그런 것들 외우라고 구실하게 했어. 이거 학교 선생님이 알려줬다. 나옵니다. 알겠어? 자, 그 다음 이런 거는요.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잡아? AU라고 이건 거시세계에 해당되는 거죠. 맞아요? 이건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고 1억 5천만 킬로를 묶음 단위로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참고적으로 태양계 크기는 얼마냐라고 하면 킬로미터로 나올 수도 있고 킬로미터로 나오면 숫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AU 단위로 쓰기도 합니다. 30AU야. 해왕성까지가. 그럼 얼마냐? 한수 안 돼? 1억 5천만 곱하기 30? 45억 년. 45억 년이 아니라 45억 킬로가 됩니다. 그 다음 우주 천문 단위에서는 이거 가지고도 뭐 줄인다고 했죠? 이거 다음에 쓰는 단위가 LY. 광년 단위. 미친년 아니야. 광년보다 더 큰 단위가 있죠? 파색. 파색 가지고도 안 되니까 킬로파색.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알겠니? 앞에 접두를 써서. 자, 그래서 가는 말이 안 되고요. 이거는 지구에서 우리가 위성 3개 이상을 이용해서 바로 거시세계 측정하는 방법이죠. 이건 미시입니다. AU는 나에서 거리 단위로 적절하다. 되죠? 가와나를 탐구할 때는 동일한 측정 방법을 쓴다라고 돼 있어. 야, 얘하고 얘하고 동일한 방법. 이건 현미경 같은 거 사용할 테고. 그치?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잘 봐. 이거 계산한 거야. 계산한 거야. 알겠니? 그래서 동일한 방법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니. 이거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지구에서 금성까지 거리를 구한 다음에 비례식으로 구한 거야. 알겠니?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혹시 학교에서 배웠나 모르겠다. 자, 공간 측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신체 일부 큐빅, 피트, 인치 이런 것들 있죠. 근데 내가 얘기하는 이런 신기한 단위들 이거 전부 뭐야? 미국식이야. 알겠냐? 미국식 단위야. 미국식 단위. 미국 가서 살 거다? 그럼 뭐 쓰면 되죠. 근데 해봐. 우리가 이 뒤에 문제도 나오겠지만 미국식 단위를 우리나라에서 쓴다면 못 알아듣지. 그게 뭐야? 측정 표준이 안 맞아서 그래. 그렇지? 기본량의 단위가 서로 안 맞아서 그래. 그래서 표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용하는 거. 근데 웃긴 건 미국은 그래요. 그래서 혹시나 우연히 어쩌다 실수로 미국 가서 공부할 때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 왜? 내가 알고 있는 상식, 우리가 배웠던 단위들하고 기본량 단위들하고 틀리기 때문에 못 알아듣습니다. 알겠니?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이거 맞고요. 현대에는 레이저를 이용해 정밀한 길이 측정한다. 그래서 어떻게 레이저를 이용한 길이 측정 방법은요. 그치? 빛을 쏩니다. 레이저가 빛이니까. 쐈다가 갔다 오는 시간을 측정하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좀 써줄게요. 자, 이거는 반사하는 시간이 갔다 오니까 길면 길수록 길이가 길다라고 하는 거죠. 요새 그래서 인테리어 공사하시는 분들 레이저 측정기 다 갖고 다녀. 그치? 여기서 줄자 같은 거 안 씁니다. 띡, 띡, 띡. 몇 미터네? 바로 나와. 됐죠?
그런 거 씁니다. 그다음 빛의 속력은 항상 일정하거든. 자, 현대 예를 들어서 지구의 크기처럼 매우 큰 규모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죠. 레이저를 쓰던지, 맞죠? 전파를 사용하든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답은 A, B. 자, 오른쪽 19번 볼게요. 자, 우리 기본량이라고 했는데 이 기본량은 7가지가 있죠. 외우라겠어. 어떻게? 어이 문근식 씨, 너는 네 이름에 들어가는 K도 이건 대문자고 소문자 대문자 몰라 라고 얘기했고, 모른다고 하니까 뭐라고 했어? 요걸 한 번 한 거죠. 이런 시댕이. 됐죠? 자, 그러면 요거 뭐의 단위야? 미터. 길입니다. 킬로그램. 킬로그램이니까 킬로그램 써줄게. 그렇지? 이건 뭐에 해당돼? 질량. 그 다음 S는 세크라고 읽고 시간. K는 켈빈이라고 읽고 온도. 몰은 물질 양. 분자량 원자. 아니 분자수 원자수 할 때 몰이라고 읽어. 이거는 암페아 전류. 그 다음 CD는 광도 칸델라. 외워야죠. 됐어? 외워야지. 문근식 넌 K도 몰라? 시댕이. 외워. 7개. 그 다음 이런 거를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거. 그걸 뭐라고 해? 유도량이라고. 이건 기본량이에요. 그 다음 니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식 단위에는요, 요런 단위 말고 피트, 인치 뭐 이런 것도 많이 쓴다고 했어. 큐빅 이런 것들. 하지만 기본량은 아니지만 단위는 맞아. 우리가 안 쓸 뿐이지. 맞아? 자, 그래서 현재 시간이라고 했으니까 S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 세크, 미터죠. 그 다음 킬로그램이죠. 그 다음 암페아죠. 온도니까 K라고 대문자야. 뭐라고 해? 켈빈. 니네 켈빈 앞에는요 도자가 붙지 않습니다. 알겠니? 그 다음 온도 단위로 우리가 쓰는 것들 중에서 도C, 도F 이런 단위가 있는데 이거는 뭐라고요? 섭씨. 이건 화씨죠. 밑에 문제 있을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단위가 있는데 우리가 주로 쓰는 표준 단위는 이런 거다. 됐죠? 자, 기억에 알맞은 단위는 초. 맞아요. 밀도라고 했어. 밀도는 밀집도의 약자인데 이 밀도는 D라고 써요. D는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됐어? 그러면 질량 단위하고 부피 단위에서 질량 단위 자체는 이걸로 쓰시면 되지. 킬로그램. 됐어? 자, 그 다음 부피 단위는 가로, 세로, 높이. 그래서 미터를 3번 곱한 거니까 세제곱미터. 됐지? 요거 자체가 유도인데 또 한 번 유도한 거죠. 그래서 니은이 어디 있어? 미터. 되고요. 디귿 어디 있어? 킬로그램. 되네요. 유도량. 내가 뭐라고 했어? 유도량은 공식이라고 했지. 공식은 유도량입니다. 리을에 알맞은 온도는 켈빈이다 라고 돼 있어. 맞네요. 정답은 전부 다 맞아. 5번. 됐죠? 자, 그 다음. 자, 기본량과 유도량이라고 돼 있어요. 할 수 없다. 여기까지. 전압은 기본량 안 들어가죠? 전류가 들어가요. 1번 틀렸습니다. 1번 정답이네. 기본량의 단위는 국제 단위계. 맞아요. 그 다음 유도량 기본량을 조합해서 공식. 온도는 기본량으로 켈빈. 맞아. 밀도는 질량과 길이를 이용한다. 맞지? 아까 방금 전에 했지. 킬로그램, 길이 3번 곱해서 세제곱미터.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18번이라고 나와 있어. 자, 투수가 던진 공의 빠르기. 이걸 뭐라고 해? 속력. 얘들아, 뒤에 나오지만 이 속력은 아날로그 신호입니다. 아날로그 신호. 그걸 보고 우리가 디지털로 바꾼 게 이 레이저 측정기야. 됐죠? 자, 그러면 속력을 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시간분의 거리. 거리는 길이니까 미터. 시간은 세크죠. 맞죠? 그래서 우리 거리하고 시간, 즉 길이하고 시간이 필요해요. 질량은 필요가 없죠.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입니다. 몇 번? 4번. 됐니? 자, 그 다음 요거를 이용해서 뒤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잘 봐. 이 장치가 아는 물리량을 가지고서 만약 문제에 운동량 구한다라는 문제가 나왔어. 운동량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 질량이 필요하지. 질량 같은 거 뭘로 구해? 저울로 구하지. 그렇지? 그러면 저울을 이용해서 이걸 통해서 얘네 둘을 구하고 저울을 통해서 요걸 구하면 우리가 운동량 구할 수 있지. 그렇죠? 자, 그다음 오른쪽 20번. 다른 나라에 있는 세 학생 A, B, C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도시. 그치? 근데 이거 미국이야 볼 것도 없어. 59도 F 파렌하이트 화씨 온도입니다. 자, 우리 섭씨하고 화씨하고 구분 좀 한번 해볼게요. 나왔으니까 섭씨, 화씨 둘 다 물의 상태 변화를 기준으로 잡는 거야. 뭐를 기준으로 잡는다고? 물의 상태 변화. 자, 근데 물이 녹는 거 또는 어는 거 얘는 뭘로 잡아? 0도씨. 끓는 거 얘는 뭘로 잡아?
100도씨로 잡지. 이거 몇 칸 잡은 거야, 이거? 100칸이야. 이거 얼마라고? 100칸. 됐죠? 그 다음 니네 하는 김에 절대온도, 우리가 배우는 절대온도가 켈빈 온도죠. 얘는 K라고 쓰고요. 얘는 도 C라고 쓰고요. 얘는 도 F라고 씁니다. 이 켈빈 온도는요. 섭씨에다 273만 더하면 되거든. 이게 373 켈빈이야. 그럼 얘는 얼마가 되겠어? 얘는 273 켈빈이 되겠지. 됐지? 그래서 섭씨 온도로 우리가 에너지가 많다 적다 얘기할 땐 불가능하다겠지. 0도씨보다 100도씨가 에너지가 많은데 몇 배 많아? 불가능하잖아. 얘기를 못 하잖아. 얘는 가능하지. 273분의 373이요. 맞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가 100칸이면 여기도 100칸이야. 똑같아. 근데 문제는 얘입니다. 얘는요. 자, 물이 녹는 거, 어는 거를 32도 F라고 잡았어. 물이 끓는 걸 212도 F라고 잡았어. 됐어? 그럼 얘는 몇 칸이라고 했어? 100칸. 얘는 몇 칸이냐 이거? 180등분 한 거야. 뭐라고? 180등분. 여기 몇 등분? 100등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도씨가 증가해서, 그럼 1도씨가 증가하면 1켈빈 올라가는 거 맞지? 맞잖아. 됐어? 그럼 여기는 얼마 올라가야 돼? 1.8도 F가 올라가야 돼. 됐습니까? 됐니? 이렇게. 그 다음 니네 이걸 가지고 이제 공식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공식이 만들어지. 이거는 그냥 해주는 거예요. 학교에서 해줄까봐. 자, 화씨 온도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5분의 9 곱하기 섭씨 더하기 32라는 식이 나와. 니네 이 정도는 알지? 곱하기하고 더하기 있으면 뭐부터 해야 돼? 곱하기부터 해야 돼. 어? 외국에 뭐 이상한 거 있더라. 뭐 2 곱하기 뭐 2 더하기 뭐 2 했는데 정답이 보기에 아무것도 없어. 보기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그 사람이, 아시아인이 정답이 얼마라고 하니까 밑에다 다 맞대. 야, 아시안 등장. 뭐 이렇게 돼 있어. 걔들은 더하기 곱하기 할 줄 모르나 봐. 최근에 인스타에도 한번 봤는데 웃기더라고. 자, 그래서 한번 봐봐. 여기다가 0을 집어넣어봐. 0을 집어넣으면 0 나오고 32 맞잖아. 여기다가 100을 집어넣어봐. 그럼 180 더하기 32 그래서 212 맞잖아. 됐어? 그러면 요걸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잖아. 이게 59야. 그럼 59에서 이거 31을 빼면 27이야. 그치? 그럼 섭씨 온도는 9분의 5잖아. 그럼 3, 5, 15. 얘 15도씨야. 몇 도씨라고? 15도씨. 그치? 그런데 뜨거운 날씨라고 얘기했잖아. 왜? 다한이가 틀렸어. 그치? 니네 이게 한 방 될 것 같니? 안 돼요. 약간의 산수가 필요해요. 감도 안 잡혀요. 어렸을부터 안 쓰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 가서 그래서 고생합니다. 왜? 모르니까. 왜냐면 산수가 바로바로 안 되잖아. 아니면 뭐 스마트폰에다가 단위 변환기 뭐 이런 게 있으면 모를까. 되게 헷갈려요. 자, 그래서 충돌이 된 이유가 뭐니까 단위가 차이 나기 때문에 그렇죠. 끝. 넘겨. 자, 그 다음 20호 끝났고 1등급 뭐 1등급이야 이게. 자, 23번부터 합시다. 자, 일상생활 사용하는 단위인 피트와 인치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 생활 안 하는데요. 미국인이겠지. 그렇지? 자, 그러면 볼게요. 자, 피트, 인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사람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지. 어떤 사람 왕발. 야, 고등학교 2학년 내가 가르친 애 중에 300mm가 있어. 302인가? 300인가? 310인가? 발 사이즈가. 왕발이야. 대박이죠? 그런 애들이 있어. 그다음 어떤 새끼는 엄지손가락이 짧고 어떤 새끼는 길어. 그치?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 측정 표준을 사용하기 쉬워 어려워? 어려운 거야. 알겠니? 정확한 단위가 아니죠. 그래서 인치는 국제 단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피트는 유도량이 아니라 기본량은 기본량인데, 그치? 사용하지 않는 거. 그죠? 길이 단위입니다. 피트를 이용해 상자의 부피를 나타낼 수 있다. 야, 부피 구하려면 상자라고 해서 어떻게 그거 하시면 되죠? 가로, 세로, 높이. 피트. 뭐라고 써? 피트의 세제곱이죠. 이렇게. 근데 미국 애들은 이거를 CU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인데 소문자로 CU 피트 이렇게 씁니다. 미국 애들 신기하죠? 입방 피트라고 합니다. 신기하죠? 자, 그 다음 니네 부피 단위가 나왔으니까 아이스크림 가게 가면 많이 쓰는 단위. 파인트, 쿼터, 갤런 들어본 적 있죠? 그치? 지금은 순서가 들어 큰 단위들을 얘기하는 거야. 베라 가면 있잖아. 그치? 갤런보다 더 큰 단위가 배럴이야, 배럴. 알겠니? 그거 나중에 한번 관심 있으면 내 이놈 정보를 내놔라 한번 검색해 보세요. 뭐 1갤런은 3. 얼마 1 배럴은 3. 얼마 갤런.
1갤런은 또 몇 점 얼마 얼마. 이거 도량형이 그래서 어려워. 우리는 딱딱 떨어지지만 미국 애들은 안 떨어져. 힘들어요. 됐지?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야? 디귿입니다. 2번 넘겨. 자, 그 다음 21번 모르포나비라고 돼 있어. 자, 이 모르포나비 같은 경우는 나비에 있는 요 날개가 있죠? 이게 층이져 있단 말이야. 이 층이져 있어가지고 빛 받았을 때 이 반사하는 녀석들이 다 틀려서 색깔이 요 모양 때 이렇게 보면 무슨 색, 이렇게 보면 무슨 색, 이렇게 나오는 거. 이게 바로 이런 구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거를 우리가 구조색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파란색 색소가 없어도 색깔이 파랗게 보인다. 니네 옛날에 이런 거 봤어? 이거 무슨 색으로 보이니? 어떤 놈은 보라색이요, 어떤 놈은 뭐 파란색이요, 뭐 이런 거 있죠? 그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볼게. 파란색으로 보인다. 우리가 보인다라는 얘기는 거시죠. 독특한 구조를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건 미시가 됩니다. 이건 그래서 거시, 이거는 미시. 이거 뭘로 봐야 돼? 내 눈깔 안 보이니까 전자현미경에 도움을 받아야 되죠. 자, 기억은 거시다. 그렇지. 니은은 미시세계 맞아요. 그럼 디귿은 만이 아니라 미시세기까지. 됐지? 그래서 정답은 기억하고 니은입니다. 3번. 자, 그 다음 22번 지질시대 해양생물 과의 수의 변화다라고 돼 있어. 자, 화석은 땅속에 묻힌 과거 생물의 유해나 흔적을 우리가 화석이라고 하는 거고, 그 중에서 바닷속에 묻힌 해양생물들을 우리가 측정을 한대. 그 다음 이건 어차피 뒤에 나와요. 과는 뭘 얘기하는 거냐? 생물계를 우리가 집단으로 나눌 때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종입니다. 종을 묶으면 속, 속들을 묶으면 과야. 알겠어? 그래서 과는요, 하나의 과는 여러 개의 속으로 나누고 여러 개의 속은 여러 개의 종으로 나와. 이때 이 종은 우리 이 교실 안에 몇 종이 있냐? 미생물 빼고 한 종 있죠. 사람은 한 종이야. 지구에 80여 명 있어도 몇 개야? 한 종류입니다. 이거 종류다. 알겠어? 그럼 과가 이런 식으로 감소했다는 얘기는 실제 마리수로 얘기하면 엄청나게 많이 감소한 거야. 넌 새끼야 뭐했마 아까부터. 여기 무슨 볼펜 가게야? 고장났으면 안 쓰면 되지. 계속 따지다고 있어 이게. 자, 그래서 대멸 쪽은 거시세계다. 그렇지. 눈에 보이잖아. 가로축은 기본양중이라고 했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게 뭐야? 옛날 생물, 중간 생물, 최근 생물.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시간 개념에 해당되는 거죠. 시간. 맞아? 길이가 아닙니다. 미시세계를 측정하는 탐구 방법만, 얘들아 온리, 맛 이런 말이 들어가면 틀려요. 이건 미시하고 거시를 동시에 사용해야 되지. 미시와 거시. 우리가 화석 같은 걸 발견한 다음 전자배경을 가지고서 검사할 수도 있죠. 자, 그 다음 24번. 어떤 자동차의 정보다라고 했어. 중량이라고 돼 있어. 이건 뭐야? 질량이죠. 킬로그램 보시면 나와. 그 다음 앞뒤 길이라고 해서 이건 누가 봐도 길이죠. 그 다음 배기량이라고 했어. 얘들아 밀리리터 나옵니다. 이거 무슨 단위냐? 부피. 뭐라고? 부피. 부피 자체는요, 가로 세로 높이 이게 기본이야. 맞아?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야? 유도량이죠. 그럼 니네 이 정도는 알지? 1ml는 1세제곱 센티미터하고 같아요. 다 유도량이야. 알겠어? 그렇다면 여기다가 1000배를 하면 뭐가 돼요? 1리터가 되지. 그치? 그럼 이거보다 큰 단위가 얘는 1리터야. 1리터는 나중에 쓰자. 큰 단위가 리터입니다. 이거보다 큰 단위는 세제곱미터야. 맞지? 얘네들은 같을까? 1리터는 1세제곱미터. 안 같아? 그럼 얼마 차이 날까? 이런 걸 못 아는 애들이 있더라고. 1세제곱미터는요. 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1cm, 아니 1cm가 아니지. 잘못 썼네. 100cm 곱하기 100cm 곱하기 100cm지. 맞죠? 그럼 이거 얼마가 나와? 10의 6제곱 세제곱 센티미터가 나와. 세제곱 센티미터는 밀리리터하고 같다고 했어. 근데 밀리는 뭐라겠지? 10의 마이너스 3제곱.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치? 아, 그러면 1세제곱미터는 10의 3제곱 리터하고 같지. 1000리터하고 같습니다. 알겠니? 적어놔요. 이런 건 쉬운 문제인데 이런 걸 못해. 단위를 못 바꿔. 다 본 거죠. 이거 중학교 과정입니다. 중학교 과정. 자, 타이어의 지름이라고 했어. 원래는 무슨 단위 써야 돼? 길이 단위 써야 되는데 길이는 우리가 쓰는 단위가 아니라 미국에서만 쓰는 단위. 인치. 실제 이런 거 많이 씁니다.
CO2 배출량이라고 했어. 이거 뭐야? 질량을 뭘로? 길이로 나눠줬네. 이거 유도량이죠. 그렇지? 그래서 유도량은 하나, 두 개입니다. 됐죠? 자, 인치는 기본량 단위에 들어가지는 않아. 하지만 길이야. 기본량 맞죠? 우리가 쓰지는 않지만 기본량 중 길이다. 자, 그러면 여기 끝났고요. 넘겨. 자, 이제 두 번째 측정 표준과 현대 문명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 거야. 그리고 생명 시스템 문제 풀이합니다. 자, 그다음 36번 측정과 어림. 측정은 관측 도구를 이용하는 거고 어림은 찍는 거죠.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요. 그치? 자, 그냥 찍지 않고 뭔가 근거를 가지고 과학적 사고 능력, 과거 경험 이런 걸로 찍는 겁니다.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측정을 하려면 적정한 도구와 단위를 사용. 맞아요. 서로 단위가 틀리면 측정을 한다 하더라도 뭐가 돼요? 다른 얘기가 되는 거지. 그치? 아까 온도, 도씨냐 도F냐. 측정을 통해 알아낸 값이 합리적인지 판단할 때 어림값 사용하기도 한다. 맞아요. 어림을 할 때 논리적인 추론이나 자료를 근거로 하지 않고 직관, 요거 틀렸죠. 정답은 기억님. 됐고요. 자, 그 다음 측정할 때는 측정 표준을 사용해야 된다. 그게 37번 문제입니다. 아이고. 이 측정 표준은요. 뭐 예를 들어서 뭔가를 지금 현재 새집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 농도를 규제하려고 한다라고 했어. 뭐 환경 호르몬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요거를 특정값 이하이다라고 했으면 요 농도가 어떻게 재는지, 뭘로 재는지, 어디에서 재는지, 맞아? 이런 것들을 표준을 만들어줘야지. 다 다른 조건에서 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그다음 역시 밑에 보시면은요. 여기도 층간 소음 차단하려면 소음 측정 표준을 만들어야 되지. 뭘로 잘 건지, 어디에서 잘 건지, 어느 시간에 잘 건지 이런 것들. 자, 그래서 1번 가에서 정할 측정 표준에는 측정할 물질의 농도 단위를 포함해야 된다. 당연하죠. 그럼 기억은 소음의 단위만은 아니죠. 측정 기구라든지 기구, 장소, 방법 이런 것들 다 정해져요. 등등등 이런 거 안 정해놓고 하면 결과치가 신뢰할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서 윗집에 아무도 없는데 측정한다. 말이 되냐? 윗집에서 소음을 내야지. 그럼 소음을 어떻게 낼 것이냐? 몇 미터 높이에서 공을 떨어뜨린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아니면 1초에 5번씩 진동을 시킨다. 뭐 꽝꽝꽝 두드리는 거. 뭐 이런 조건이 있어야지. 그래서 들리냐 안 들리냐? 들리면 공사 잘못됐네. 소음 크네. 안 들리면 어이 공사 잘 됐네. 소음 적네. 이런 식. 그래서 실제 이런 방법 씁니다. 이런 거 없이 야 내가 한 몇 시나 갈까? 한 2시에 가봤더니 소리 안 나던데요? 이러면 안 돼. 이거 안 돼요. 자, 그 다음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외를 적용한다. 예는 없습니다. 그치? 예는 없어. 안 봐준다는 얘기야. 정답 그래서 1번. 여기 1단원은 틀리면 안 됩니다. 무조건 맞춰야 돼요. 자, 측정 표준을 사용한 사례로 적절한 거라고 돼 있어. 다양한 언어? 이거 말도 안 되죠. 우리는 다양한 언어가 아니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준을 정해서 한 가지 언어로만 표현하려고. 자, 발사체의 부품을 만들 때 국제 단위의 단위를 사용하는데 실제 이거 할 때 미국 나사 애들은요 미터를 변환해야 되는데 걔들은 우리처럼 직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계산기 사용합니다. 알겠니? 그래서 옛날에 진짜 그랬어. 옛날에 미국 단위로 만들어 가지고서 다른 나라의 그 돌궤도를 갖다 주면 못 만들어. 단위가 미세하게 틀리거든. 알겠어? 그런 그 부분이 있어요. 전력량계를 측정한 사용 전력량에 따라 전기요금을 측정하고 부과한다. 맞아요? 이 전력량계는 이렇게 재는 거죠. 어떤 새끼는 1와트는 1초당 에너지를 얼만큼 몇 줄 썼느냐 그런 뜻인데 어떤 놈은 분당 측정하고 어떤 놈은 초당 측정하고 어떤 놈은 시간당 측정하고 어떤 놈은 한 달 단위 측정하고 안 돼. 그래서 전부 사용한 시간에 따라서 부과하는 겁니다. 정답은 니은하고 디귿입니다. 이거 유도량이에요. 그치? 자, 그래서 4번입니다. 41번. 연속적인 신호 이걸 뭐라고 해? 아날로그. 자, 띄엄띄엄 불연속적인 신호 이걸 뭐라고 해? 요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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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신호 이런 걸 뭐라고 해? 디지털. 됐죠? 이거 뭐라고 해서 고용량, 이거 저용량. 저용량이니까 편집하기도 쉽고 전송하기도 쉽고 저장하기도 쉽지. 그래서 우리는 요걸로 만들어 줄 거야. 뭘 이용해서? 뭘 이용해서? 센서. 센스 있게 센서라고 외워주시면 되죠. 그치? 센서는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꿔주는 장치입니다. 맞아? 이거 맞아? 그때 이 센서는 자기가 스스로 작동하지 않지. 뭐가 필요해요? 자기가 스스로 작동하는 애들도 있다. 태양전지 같은 거. 자, 대부분 전기 신호로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마이크는 센서다라고 했어. 맞아요. 소리 센서죠. 악기에서 나는 소리는 이거죠. 가.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저장하는 거지. 맞아? 그래서 나는 가에 비해 전송 분석의 이 용이한 형태다. 대신에 이건 장점이고요. 악의적으로 향할 수 있지. 딥페이크. 맞아? 목소리 변조 이런 것들. 맞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요. 기억하고 디귿입니다.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 39번 신호와 정보라고 돼 있어. 자, 신호. 자연계에서 환경 변화가 신호인데 아무리 신호를 보내도 우리가 해석을 못하면요. 유용한 자료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신호는요. 유용한 정보를 주는 신호, 환경의 변화를 우리가 신호라고 하는 거지. 됐지? 자연계의 신호는 대부분 아날로그다. 맞아요. 자연계에서 발생하는 신호 체계가 곧 정보이다. 아니, 정보가 되려면 요거를 우리가 뭐 해야 돼? 인식해야 됩니다. 인식해야 돼. 땅이 흔들렸어. 그런가 보다. 땅이 흔들렸어. 우와, 저 지진 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죠. 지진 나는 거 아니야? 이게 정보죠. 그러든지 말든지 흔들리지만 내 몸이 떨어졌나? 뭐 이러는 거. 둔감한 거. 이건 정보가 아닙니다. 자, 신호는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전달. 맞아요. 아날로그는 물리량의 연속적 고용량. 빛, 소리, 지진파 같은 파동뿐만 아니라 힘, 냄새 등도 신호. 맞아. 됐지? 자, 우리가 느끼는 감각기관으로 느끼는 대부분의 것들은 다 신호입니다. 다만 무시하냐 유시하냐 그 차이죠. 자, 지금 현재 보자. 적외선 센서야. 빛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빛 가시광선. 나머지 전부 안 보여요. 알겠니? 전부 안 보여. 뭐 제일 대표적인 게 자외선, 적외선, 전파 이런 것들 안 보입니다. 근데 얘 봐봐. 안 보이는 게 보이지. 그치? 그래서 인식할 수 있게 해주지. 그래서 이 센서의 유용성 아까 얘기했던 거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꿀 수 있다. A to D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 눈으로 확인 불가능한 정보를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죠. 됐죠? 42번. 자, 공을 던집니다. 공을 던지면 공이 움직이겠죠. 공이 속력을 갖고. 맞아? 됐어? 이게 아날로그 정보야. 이거를 누가? 스피드건이. 요 녀석이 센서입니다. 뭘로 만들어져? A to D로. 됐어? 그래서 이 스피드건 화면에 디지털 방식으로 표시를 하는 거고 요때 요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액정이라고 하는 거야. 참고적으로 알아둬. 액정은 액체 결정입니다. 액체 결정을 우리가 액정이라고 해요. 껍데기는 고체인데 소갈맹이는 액체처럼 생긴 애들. 그래서 고체와 액체의 중간적인 애들을 우리가 액정이라고 불러요. 액정을 영어로 LCD라고 하죠. 못 들어봤어? 요새는 LED지. LCD. 자, 그 다음 던져진 공의 속력은 아날로그. 맞아. 스피드건은 광 센서 포함되어 있죠. 그치? 레이저를 쐈다가 오니까 여기 써 있어. 레이저라고. 자, 그 다음 그림의 스피드건에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화한다? 맞네. 정답. 그래서 5번. 넘겨. 자, 43번입니다. 더 이상 안 올라가나? 좀 더 올리자. 됐어. 자, 줄자로 집의 외부 크기를 미터 단위로 쟀다라고 돼 있어. 측정이네요. 나무의 크기를 가늠, 어림이죠. 농도 조절 측정하진 않지. 그치? 물에다가 섞어가지고 농도 조절. 밝으냐 안 하느냐. 이것도 어림이에요. 그 다음 디지털 카메라로 완성한 그림 사진을 찍었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 센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측정에 해당되는 건 기억밖에 없네요. 나머지는 전부 어림입니다. 대충 찍는 거죠. 이 정도는 됐어. 뭐 이 정도. 그 다음 기억 디귿의 측정과 어림한 값은 모두 기본량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얘들아, 크기니까 이게 길이지. 이것도 외부 크기니까 길이지. 그치? 맞아요? 그런데 디귿에 보면 농도는 기본량 아니죠. 기본량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본량은 7가지밖에 없어. 그치? 문근식, 몰락, 시댕이. 그치? 자, 그 다음 리을에는 광센서 맞습니다. 정답은 요거 틀렸지? 기본량 아니라고 했어. 모두가. 디귿입니다. 3번. 자, 그 다음 내 몸에 붙어있는 장치가 뭡니까? 라고 돼 있어. 신체 신호를 인식하는 센서입니다. 라고 했어. 이런 신체 신호가 정보죠. 정보야. 자, 그치? 자, 그런 다음에 이거를 누가 인식해줘? 센서가 인식해 주는 거야. 맞니?
그래서 이 센서가 인식한 거를 스마트 기기 그래프로 확인하는 거죠. 잠깐만, 기억, 니은, 디귿, 여기 리을이 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신체 신호가 있습니다. 기억, 신호를 가지고 센서가 인식합니다. 디귿, 신호는 아날로그야. 센서니까 A to D.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걸 전송시켜줘야 되지. 전기 신호로. 전파, 리을. 그런 다음에 화면으로 표시해줘야 돼. 화면 표시하는 거, 니은. 얘네들은 전부 DD야. DD. 디지털 방식. 됐죠? 그래서 45번의 순서는 기억, 디귿, 리을, 니은입니다. 어렵지 않죠? 숙제 안 했어? 자, 그 다음 46번부터 먼저 할게요. 자, 사람의 심박수, 체온, 혈압 이거를 측정 표준하는 방법이라고 했죠. 어떤 기구로 어떻게 어떤 부위에서 측정할 것이냐, 어느 시간에 이런 것들 전부 표준이 만들어져야 되고, 이런 측정 표준이 필요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라고 돼 있어.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연구하기에 용이하겠죠. 그 다음 어떤 이걸 바탕으로 뭐 다이어트 프로그램, 운동 강압 근력 프로그램 개발에도 용이할 거야. 뭐뭐 했더니 뭐뭐 하더라. 뭐 이런 것들. 자, 44번. 어떤 물리량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쓰기 위해 단위를 정의하고 이를 재현하는 방법과 체계를 정한 게 측정 표준이죠. 뭐라고? 측정 표준. 그런데 이 측정 표준은 누가 봐도 객관적이어야 돼. 주관적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물 한 모금 안 되죠. 어떤 새끼는 물 한 모금가 진짜 이만큼일 수 있고 어떤 놈은 이만큼일 수 있지. 그렇지? 자, 그 다음 측정 표준을 이용해 일상생활에서 신뢰할 수 있는 측정 결과를 얻고 그걸 믿을 수가 있는 거죠. 맞아? 그 다음에 여러 기관이 참여하는 연구에는 당연히 따라야 되지. 그래야지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됩니다. 그 다음 원활한 의사소통과 공정한 거래는 니은으로 적정하다. 맞아요. 근데 지금은 뭐 그나마 덜하지만 옛날에는 중국 거 못 믿었지. 그치? 중국 거 못 믿었어. 왜 못 믿었어? 저게 안 맞으니까. 됐지? 자, 일단 1교시는 끝났습니다.